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굉장히 시그니처 기능이잖아요. 이게 2009년만 해도 페이스북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지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기에 꼭 알아야 될 역사인 것 같아서 한번 고인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요새 소셜미디어의 시조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트위터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직접 인수하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트위터가 본의 아니게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트위터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인수를 반기지 않고 이를 저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백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게도 딜레마인 점은 백기사가 이제 기존 경영진에게 호의적인 점에서는 머스크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역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트위터에 있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앞으로 머스크가 인수를 하든 포기를 하든 당분간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머스크가 또 여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제 트위터의 경영 방침을 두고 트윗을 올린다거나 투표를 올려서 의견들을 보여주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오히려 트위터가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지난 2월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이용자 지표 하락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6%나 떨어졌던 그런 위기 상황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두 달 뒤인 지금 또다시 트위터도 위기 상황을 맞게 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을 두고 지인에게 소셜미디어도 건불 10년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제 2005년, 2006년 각각 창업을 하고 이제 2010년대에 상장을 하면서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비전 이런 것들이 환영을 받았고 누구나 동등한 발언권을 지닌다 이런 비전 역시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인공은 90년간 거의 소셜미디어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소셜미디어가 온갖 풍문에 시달리고 부침을 겪게 된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기에 꼭 알아야 될 역사인 것 같아서 한번 고인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지세대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인 레딧의 전 CEO인 이산웡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스크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웹 1.0 시대,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누구나 쉽게 프리스피치를 하던 그런 시대에 대한 향수에 머물러져 있다. 이걸가 가져올 문제점은 머스크에는 아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생각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분류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웹 1.0은 1990년대 말, 그리고 웹 2.0을 프리 페이스북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이전 시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저는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지금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전후인데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스케일업을 이루게 되지만 또 동시에 소셜미디어 자체가 역동성을 갖게 되면서 이전으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굉장히 시그니처 기능이잖아요. 이게 2009년만 해도 페이스북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차례로 내가 포스팅을 올리고 그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2009년에 이 기능을 만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세일즈포스의 CEO이자 또 트위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지금 머스크와 대척점에 있는 브렛 테일러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2009년에 소셜미디어 앱 프렌드피드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좋아요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요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의 틀이 바뀔 정도로 정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좋아요가 저희 인터넷 경험에 정말 큰 한 획을 그었다고 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트위터도 하나의 시그니처를 내놓습니다. 리트윗 기능인데요. 기존에 트윗을 40자 이내로 쓴다 이거에 더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하는데 리트윗 기능이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이후 페이스북 역시 트위터를 카피해서 공유하기 기능을 개발하면서 오늘날 쓰이는 좋아요와 그 공유하기 이 두 가지 양대 축이 완성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정
과정에서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활동 시간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좋아요와 공유 반응을 토대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보는 피드가 그 알고리즘 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현재 뭐 트위터를 인수하면 트위터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이렇게 트위터가 현재 모습을 갖춰가던 때쯤에 또 다른 시너지가 될 사건이 터집니다. 2010년 6월 24일 애플의 아이폰 4가 출시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폰 4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출시 3일 만에 170만 대가 팔려요. 그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팔리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이 소셜미디어가 결합을 하면서 누구나 이제 소셜미디어로 자기의 의견을 쓰고 퍼나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면서 바이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에는 관계가 오프라인 기반이 온라인으로 좀 확장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 포스팅을 누구나 쉽게 퍼나르고 또 언급되면서 퍼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타인에게 매장되거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봄 아랍의 봄 때나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이제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했을 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아주 큰 영향을 했어요. 빠르게 문제의식을 전파해서 기득권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순기능의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근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나서 이 양측의 대리전 역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벌어지는데 온갖 정보들이 생산되고 퍼뜨려지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제 팔로워 지금 한 8,200만 명 수준인데 이 팔로워를 대상으로 트위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 역시 머스크가 올리는 트윗의 좋아요와 그리고 이게 빠르게 리트윗되면서 이 의견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투표하기 기능 역시 한 200만, 300만이 참여해도 마치 이 응답 결과가 전체 이용자 2억여 명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말 잘 이해하는 한 명의 이용자가 지금 트위터의 판을 흔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초에 개발됐던 기능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위터 리트윗 개발 과정에 이제 한때 참여했다가 지금은 반성의 이야기를 한 엔지니어는 리트윗 기능을 개발한 게 4살 아이에게 장전된 총을 지급한 느낌이었다.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이 많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바이럴 콘텐츠의 특징 때문입니다. 리트윗이 결국에 외부 집단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 집단 안에서 나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애초에 차단하거나 매장하는 방식으로 확증 편향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들으려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워사 피터슨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아주 적은 수의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은 수의 희생자를 노리고 공격을 하면서 그들의 소셜미디어 내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전리품으로 좋아요와 공유하기 이런 것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머스크조차 이런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양극단의 10%가 소셜미디어 룰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룰은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거다. 결국에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출발했던 소셜미디어가 분열,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또 재생산하는데 되게 빠르게 앞장서고 그 세계를 마치 옮겨온 것 같이 그런 다이나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소셜미디어의 전반부라고 하면 이런 다이나믹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콘텐츠 검열이 시작됐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도 하락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됐는지 후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과 분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